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 경차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 조사는 간략하게, 상세하게도 다른 편에서는 다른 차는 상세하게도 합니다만, 경차는 종류가 총 13가지예요 모닝 하나, 그 다음에 스파크 하나, 레이 하나, 캐스퍼. 종류로 따지면 4종류밖에 없어서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총 13개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뉴모닝 같은 경우에 이게 연식은 옆에 간략하게 적어놨고, 뭐 연비, 토크 그런 거는 경차에서는 좀 의미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어떤 모닝은 이렇게 있고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해놨고 했습니다. 뉴모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올뉴모닝은 이렇게 생겼고, 더 뉴모닝은 이렇게. 올뉴모닝, 이게 더 뉴모닝 다음에 나온 올뉴모닝 J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고, 모델에 따라서는 여기가 연두색인 경우도 있고 아닌 차도 있고 빨간색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휠 모양도 등급에 따라서 옵션도 틀리고 휠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모닝 어반. 모닝 어반 같은 경우에 여기 2020년부터 나왔다 이렇게 연식을 쭉 해놨어요. 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08년부터 11년 사이에 나온 차고, 11년 말부터는 이제 올뉴모닝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더 뉴모닝.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올뉴모닝이 제일 많지 않나 싶긴 한데, 왜냐면은 금액이 보시다시피 300에서 550으로 한 400 전후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직까지도 한 500에 좀 가까워져야 좀 괜찮은 차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500에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조금 더 올려갖고 500에 살 바에는 약간 더 올려갖고 가운데 금액인 625만원 기준으로 해갖고 보면은 그냥 중간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좋으려면은 700에 좀만 가까워지면 될 것 같고, 800대를 700을 넘길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더 뉴모닝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많이 상담을 받고 많이 판매를 해본 결과 만족도로 따졌을 때는 그렇지 않나, 700을 좀 넘어가면요, 경차인데 700을 넘겨라는 인식이 조금은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올뉴모닝 JA도 판매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자, 올뉴모닝은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뉴모닝이 지금 밑줄 쳐놓은 이 차들이 지금 제일 구매하기 적절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레이가 왜 빠지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또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올뉴모닝 JA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모닝 어반인데, 모닝 어반은 한 1000 전후로 사기에는, 경차를 1000 전후로 산다? 차라리 그러면은 이거 새 차 가격이 얼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뒤쪽에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더 뉴모닝 JA까지. 모닝의 종류는 물론 전 모델인 모닝도 있겠습니다만 총 7가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모닝, 그냥 모닝은요,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레이로 가는 게 아니라 스파크 순서대로 가볼게요. 스파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모델에 따라서 이제 스파크 뭐 S 모델은 뭐 안개등 좀 다르고 그럴 수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쉐보레에서 베스트셀러카죠. 이거나 그냥 연식만 틀리지, 이름만 틀리고 연식만 틀리지 같은 차입니다. 앞에 조금 더 와이드해지고 뭐 그런 게 좀 얄쌍해진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인기가 엄청 많은데 가격이 생각보다 나가요. 그래서 레이의 적정선은 850이다. 이게 가운데 금액이 적정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딱 중간 금액을 적어 놓은 건데 적정선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5, 600에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키로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등급이 디럭스 아니면 럭셔리 정도면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디럭스로 가면은 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든지, 뭐 안개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휠이 깡통 휠이라든지 등등 빠지는 게 많아집니다. 게다가 850까지 이게 연식이 나온 지 지금 꽤 됐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꽤 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거를 매입을 했을 때 찾는 사람이 많으면은 시세가, 금도 찾는 수요가 많으니까 나라에서도 찾지 개인도 찾지 하다 보니까 채굴량은 한정적인데,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온 차는 한정적인데 찾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따가 이제 키로수에 대해서도, 무게, 공차 중량의 무게도 제가 한번 해놨거든요. 더 뉴 레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더 뉴 기아 레이, 이것도 이제 불 들어오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못했네요. 캐스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게입니다. 보면은 다 8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더 뉴 모닝은 조금 무거웠었나? 아무튼 조사를 해본 결과 요게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800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닝 어반으로 가면서 이제 900km대인데, 이것도 9입니다만 이거는 1톤에 가깝고 이거는 900km에 가깝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드디어 더 뉴 레이가 뭐
견디고 1톤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나머지들은 무게들이 가볍단 말이에요. 게다가 엔진이 좀 더 뭐 더 들어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3기통이에요. 대부분 3기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힘이 딸린단 말이죠. 4기통도 부족해갖고 6기통, 8기통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경차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목적 자체가 장거리 위주로 만든 차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엔진이 약하다 라는 거예요. 경차에 충족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조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나온 게 터보입니다. 근데 터보가 또 캐스퍼는 지금 터보가 나오죠. 단종이 됐다 뭐 그렇게 해갖고 세요. 그냥 레이 터보를 사려고 해도 1000이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키로수가 많거나, 경차는 원가 절감된 부품이 많이 사용된 소형, 준준형, 대형에 비해서 절감된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내구성들이 부품들이 좀 약해요. 그리고 냉각수라든가 이제 이미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레이 언덕 좀 경사진데 올라가려고 하면은 못 올라갈 것처럼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소형이나 준준형만 되더라도 웬만한 언덕은 다 올라가죠. 이렇게 돼 있는 경사는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경사도 높다고 하는데, 이 정도 경사도 오르기 쉽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내리막길에서 130, 140까지도 밟아봤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근데 이제 110km 이상 가는 게 조금 모든 경차들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추월할 때 좀 어렵기도 하고, 가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서 1차선에 계속 달리고 있는 경차를 보면은 뭐야? 왜 나한테 나? 뭐 이렇게 지금 뭐 여기 규정속도 지키고 있는데 저 차가 잘못된 거야? 뭐 이러면서 1차선으로 고지고대로 가는 이제 그럴 때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다 뒤쪽에 왜 이 차를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더뉴모닝 이제 500 전후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연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약간 달라지는데 내구성이 휠도 그렇고 더뉴모닝이 제일 낫지 않나, 접근성이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올뉴모닝 사기에는 뭔가 아쉽거나 당장 괜찮아 보여도 막상 사고 나면은 고쳐야 될 게 좀 있는, 그러니까 만족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나 올뉴모닝 샀는데 괜찮았는데, 그거는 재작년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를 살 때 공간, 귀여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타보셨는지, 난 소카로 타봤는데 괜찮던데, 그거는 일주일 내내 타지는 않으셨을 거고 2달, 3달은 타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경차에 대한 혜택은 누리고, 그런 부분도 뒤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장단점에 대해서. 무조건 안 사야 되는 차는 아닌데 저는 이 차가 좋아요. 근데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엔진이 너무 약해요. 터보를 사자니 이 가격에 사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레이를 사실 거면은 더뉴레이가, 왜냐면 이거 가격 차이, 중간 가격 차이를 보면요, 물론 이게 키로수 연식이 더 좋죠. 이것보다는. 이건 가운데 금액들을 얘기한 거고, 여하튼 뭐 키로수 한 5만 이 정도 전후 되면요 1100 정도에다가 뭐 등급도 중간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힘생 넣고 뭐 하면은 1200, 1300 돼요. 적정 치세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550에 올뉴모닝을 구매하셔도 눈탱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조건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캐스퍼도 1800까지 사시는 게 무조건 최악의 상황, 뭐 눈탱이, 뭐 폭리마진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금액을 따지면 이게 신차 가격이거든요. 제일 저렴한 거는 요거고 부가세 빠진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인데 모닝 어반 여기 있네. 1050 주고 왜 사? 새 차를 요 금액에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1480 부가세 빠지고 하면 뭐 하면 1500이 좀 넘어가는 이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요 금액보다 좀 싸거나 전후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차라리 옵션 하나도 없는 깡통을 사지, 중고로 요거는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뉴모닝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신차 가격이 비슷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과 요 금액은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500 정도는. 그러면 합당하네. 게다가 또 지금 마모도가, 내구성이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가지 않았나? 휠 스크래치 없는 차 찾기 힘들고, 요것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요것보다 좀 좋은 거 살려면은 요것보다 좀 좋은 거 오래 타려고 만족도, 게다가 공업사를 좀 덜 들어갈 확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거랑 공업사를 가는 비중이 비슷하거나 요게 좀 더 좋다, 요거랑 공업사를 가는 비중이 비슷하거나 요게 좀 더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중고차는 올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새 차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답이 없는 건데, 여하튼 신차 가격 대비 차이가 나면서 지금 탈만한 거는 올뉴모닝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만만하니까 무조건 최악의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500에 맞춰서 구매하신다고 전화가 오면은 조금만 더 써서 다 해서 550까지, 이게 경차는 이전비가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 뭐 그런데, 그런 내용도 뒤쪽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공간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귀여움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돌아다녔을 때 엄청 쪽팔리거나 뭐 하는 차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막상 탔을 때 불편하다, 차가 안 나간다, 4명 타면은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아닐까요? 엔진 오일을 아무리 좋은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공차 중량 키로수 보세요. 1톤입니다. 100km 차이에요. 근데 엔진은 다 똑같다. 3기통. 뭐 귀뚤귀뚤 소리, 고질병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겨울에 이제 주차장에서 좀 많이 들릴 겁니다. 신차 가격 좀 올랐죠? 요거에서 요거까지 올랐다 하는 겁니다. 디자인은 생긴 게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앞에가 조금 달라진 거죠. 경차의 장점은요, 톨비가 일단 반값이에요. 항상 반값입니다. 점심에 돌아다니건 출퇴근 시간에 돌아다니건 새벽에 돌아다니건 톨비가 반값이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가보면은 경차 자리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좋고, 주차할 때 옆차 긁어먹을까봐 걱정할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전비가 안 들어가는 차가 많아요. 새 차 같은 경우에 뭐 받는 차도 있어요. 경차라고 하더라도 뭐 1,500인가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래도 내긴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이하 금액으로 만약에 구매를 하시는 과표라고 한다면은 이전비가 안 들어가요. 영원 안 들어갑니다. 지금 뭐 면제 기간 중이다 해갖고 경차도 이전비를 내게 해야 된다, 나라에서 또 이렇게 서민들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할인 혹은 면제가 되고, 시세가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만원 더 받고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2년 타고. 그만큼 경차가 가격 방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년 타고 팔기에는 다른 기타 소형, 준준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경차가 잠깐 타기에는 좋다라는 게 이전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팔아도 시세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이제 비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하락을 하죠. 모닝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모닝이 없어질지 몰랐어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세월을 못 이기고 없어졌습니다. 매매단지에서도 시세가 안 받쳐주고 차라리 폐차하는 게 낫고, 매입해봤자 이제 고칠 게 더 걱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이 많아요. 경차니까. 경차가 공간도 넓고 남한테 깔봐지는 이제 그런 얕잡아봐지는 그런 부분이 또 없거나 그런 대중적인 문화라고 한다면은 좋죠. 그리고 공간도 괜찮고 하면은 다 경차 사고 말지 누가 딴 차를 삽니까? 첫 번째, 그냥 이제 레이가 아니더라도 밟는 대로 안 나가요. 있는 끝까지 항상 힘을 주면서 해야 다른 소형, 준준형, 대형 이런 차에 비스무리하게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만큼 힘이 없는데 힘이 쓰려고 타는 차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3기통이라는 거죠. 2기통은 말이 안 되는 거고 3기통입니다. 연비도 그렇게 막 밟고 다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경차 연비, 공인연비 보니까 좋던데, 직접 오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차를 판다고, 경차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경차 연비 좋다라는 얘기를 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연비가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진 않다라는 거예요. 밟고 다니니까 냉각수, 여기 밑에 보면은 저가 부품 위주의 내구성 있지 않습니까? 공업사를 들어갈 그런 빈도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더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수리비는 다 펜벨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이는 거라든지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호루라기 소리,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건 그냥 펜벨트라고 해갖고 그거 조이면 됩니다. 벨트라든가 누유라든가 아무튼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나 미션이 잘 나가거나 엔진이 뻗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막 떨려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또 수리를 좀 해주고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다가 또 볼트 하나를 쓰더라도 싼 거를 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가 부품 위주의 내구성이다. 밟는 대로 안 나가는 힘없고 그건 말씀드렸고, 연비 그당 말씀드렸고, 공간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일을, 경차는 필요한데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레일을 사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고 귀엽고 공간이 그나마 경차치고는 있고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일을 사는 건데, 그래서 레이가 이제 밟고 다니니까 힘이 모닝도 없는데 더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많이 탔고 또 짐을 신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냉각수통이 깨졌다라든지 냉각수가 샌다라든지 엔진이 변형이 일어났다든지 안 좋은 차들이 덜어 있어서, 게다가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레이가 개인적으로 차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냥 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판매할 때 5,600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기대치는 높고 가격은 비싸고, 괜찮은 차들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레이가 개인적으로는 욕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높은 차다라고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승차감 당연히 안 좋죠. 중형 대형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중형 대형을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간 부족한 거 없애고 승차감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 운전자가 얕잡아봐요. 돈이 막 5억 있으신 분들이 경차를 타도 얕잡아봐요. 일단은 좀 짜증나는 부분이죠. 다른 차가 확실히 빵빵 더 많이 하더라. 클락션을 더 울리더라. 그래서 방법은 있습니다. 썬팅을 좀 좋은 놈으로 하는 거예요. 썬팅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리고 운전을 얌전히 하고 1차선 뭐 왜 그래? 왜 나한테 뭐 딱 붙어갖고 다녀? 난 그냥 내가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얌전하게 지킬 거 지키면서 뭐 2차선 3차선 잘 운전하고 가끔 1차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유도리 있게 하면은 빵빵 안 합니다. 근데 끼어들 때 그때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사고 안전성, 앞뒤 공간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이제 큰 차가 오거나 뭐 작은 차가 오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밀리는 정도가 심해서 다른 차 같은 경우엔 판금도색으로 이제 끝날 부분을 경차는 폐차를 해야 될 수도 있거나 다치는 정도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거나 그래요. 게다가 또 에어백 개수가 보통은 운전석 핸들 그다음에 조수석에 또 들어가고 2개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에어백 개수도 차등적으로 2개만 있거나 뭐 몇 개가 더 있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 좀 이거 아끼자고 하는 것보다 이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100만원 200만원 더 써서 이 정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구매할 때 보면은 비싼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아요. 대신에 이거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거고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느끼시겠죠. 그래서 새 차로 사갖고 중고차로 팔 때 이제 충격은 마치 4천만원짜리 차를 구매를 해갖고 3천만원에 2, 3년 안에 1,000만원 손해보고 판매하는 그 느낌이 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 금액 주고서 구매하셨는데 모닝 어반을 요 금액에 판다? 라는 거는 요거랑 요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가격 차이가 지금 한 400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모닝 어반이 지금 나온 지 3년 반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충격이 큰데 요것만 보면 충격이 더 크죠. 근데 요 금액에 사갖고 2년 타다가 요 금액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파는 게 경차는 해자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매매단지 가시면요, 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보여주거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게 금액을 조작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370, 510짜리 있지 않습니까? 370, 399 여기다가 50을 더하면은 금액이 당연히 50만원이 전체가 보면 여기 50만원 보십시오. 이 금액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갔죠? 이거를 0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금액으로 보시고 이 금액도 거의 99% 정찰제가 없어요. 이 금액으로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금액을 뭐 10이든 20이든 뭐 30이든 40이든 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깎아주는 정도는요, 이 차들을 갖고 있는 딜러들 마음에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제쳐두고요, 요거를 보자는 거죠. 이거를 보기 위해서 거의 90% 이상의 딜러들이 요거를 안 보여줍니다. 일부러. 저는 안 물어보셔도 먼저 보여드리고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이것도 금액도 올렸죠. 금액도 안 깎아준다? 그러면은 거기 앞에서도 50만원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도 뭐 20이든 30이든 40이든 예를 들어 40 깎아줬다고 쳐요. 90만원 또 먹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또 뭐 30이든 20 받고 막 안 받거나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끼면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좋은 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물어보시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가격을 아끼고 여유가 생기시는 거죠. 그 돈으로 차라리 차에다가 투자를 더 해갖고 예방 수리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차량들은요, 수리가 다 돼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방 수리라면은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뭐 향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타이어를 본다. 타이어 내 짝이 괜찮으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거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반만 합니다. 저도 기분 좋죠. 타이어가 좋으면 말이죠. 그런데 타이어 좋은 거를 보자니 더 비싼 거를 봐야 됩니까?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난데 가격 순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위가 더 싸니까. 이게 지금 가격 순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량을 보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2달 좀 한참 지난 차들은 잘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맨 밑에 이 날짜 보면 돼요. 이 날짜 이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안 보시는 거, 이거는 이제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 여기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하시는 분 10분 중에 7, 8분이 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보고 여기 밑에 이것까지는 볼 줄 아시는데 요건 안 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부분을 이 밑으로 빼놓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이 위에 박스를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고, 이 위에는 렌트 이력이 있건 없건 크게 관계없지 않나, 경험상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나 있으면 무조건 안 봐야 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 있으면은 차가 이 날짜가 말이죠, 근거리라고 하더라도 뭔가 재성능 받지 않았을까. 이게 4개월에 한 번 이제 안 팔리면, 4개월 동안 안 팔리면은 이 날짜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차가 오래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날짜가 근거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등록순으로 놓고 보면은 여하튼 최신이다 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든 차량들 이제 딜러 전산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 이제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찍어보나 마나 일 수 있겠지만 사고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좀 안쪽까지, 여기 12번 안쪽까지 팡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밀린 게 아니라 이 앞에만 좀 꼬부라져도 용접 자국이 있어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변속기 이런 거 있는 차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능장에서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능장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지들끼리 짜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거 사이드 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이드 밑에를 얘기하는 거고, 쿼터 패널은 뒤 휀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내용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환경 설정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일단 큰 틀 안에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해드리면 또 좋으실 수 있으실까봐 했고, 환경 설정의 핵심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가 3기통 요게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캐스퍼를 사면은 이제 비쌉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 일단은 터보라는 게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디자인이 최신이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도 있고 말이죠. 공간은 확실히 요거긴 한데 공간까지는 필요 없고, 좀 이제 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능 면에서 요거는 유행이 조금 이제 좀 지나게 되면은 그래도 요게 공간 때문에 각광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거는 무게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인데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앞자리가 또 요것부터 시작인 것도 있긴 하니까, 게다가 또 터보가 또 있긴 있으니까 캐스퍼는 터보를 사셔라 하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터보로 사게 되면은 또 비싸죠. 여하튼 이모저모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클린카지.com을 들어가시면은 이 딜러 전산에 있는 내용들을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골라드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방문을 하셔서 같이 고르게 되면은 금방 고르는데, 저 혼자 고르고 여러분들께서는 기대만 하시고 하시면은 어떤 분들께는 요게 좋은 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께는 이 밑에 거 요게 좋은 차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상담을 나눠 가면서 하면은 폭이 더 잘 좁혀지는데, 안 오시고서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좀 머물러 갖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차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시는 게 사실 좋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인천이긴 합니다만 뭐 수원에서 뵈셔도 되고 하긴 한데, 인천으로 와주시면 같이 고르고 움직이는데 좀 더 수월하고, 수원에서 뵈신다고 하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탁송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탁송도 제가 직접 되도록이면 직접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꿍꿍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 지인, 친척, 친구 뭐 이런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꿍꿍이 없이 말이죠, 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또 다른 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적정 시세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 안 한 것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한 겁니다. 1250짜리는 등급이 낮거나 1900짜리는 뭐 힘세게 가깝고 키로수 매우 짧고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 끝에 금액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은 이 가운데 금액들이 항상 적당할 때가 많아서 말이죠. 근데 스파크는 400이 좀 넘어야 될 것 같고, 올류모닝은 500이 좀 가까워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산하기 조금 이제 좀 귀찮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미리 해놓은 겁니다.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토크나 마력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 다른 것들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미션 단수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미션이 슬슬 조금 에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냉각수라든가 이 전작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냉각수라든가 뭐 밑에 하부에 약간 누유라든가 좀 특히 미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 이렇게 딜러들이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손님은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매매단지 방문하면은 그냥 딜러 말만 믿고 그러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아봉 손도 안 대고 출고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 돈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각종 애매한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모품은 가급적이면 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나오는 게 뭐 10건 중에 뭐 한 건 나올까 말까니까요. 잘 고르면 그런 경우가 90% 이상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